더럽게 왜 만져요? 손 치우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오피스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대 후반의 예쁜 여자가 청소 도구를 든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잠깐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 정말! 이런 곳에 왜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더러워! 죽겠네! 여자는 손을 털어내며 역겨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스쳐 지나간 건 분노일까요? 아니면 실망일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밀쳐낸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에요.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걸 미리 알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오피스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청소 일을 하는 척하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 아들 준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날부터 시작됩니다. 준호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저 혼자 키웠는데 그래도 반듯하게 잘 자라줬어요. 32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여자가 우리 준호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싶어서요.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준호가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바로 박민정이었어요.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었더라고요. 대학도 서울 시내 유명한 곳 나왔다고 하고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민정이는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곱고 말투도 차분했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 청소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위로하는 말이었는데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불쌍하네 하는 그런 시선이었달까요? 하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지도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괜찮아요. 움직이는 게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나이 드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노인분들 일하시다가 다치는 경우 많다던데. 또 그런 말투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어딘가 선을 긋는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옆에서 계속 웃고 있었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와 민정이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준호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민정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민정이도 승낙했고요. 벌써?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도 민정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나이도 있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민정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특히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제 정체를 숨기고 민정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다행히 민정이가 사는 오피스텔이 제가 일하는 곳이라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민정이는 24층에 살았어요. 꽤 비싼 곳이더라고요.
월세만 2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외국계 회사 다닌다고 해도 갓 입사한 신입사원 급여로는 부담스러울 텐데 집도 너무 잘 살고 옷도 명품만 입고 다니고 좀 이상했어요. 어쨌든 저는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고 민정이가 사는 층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척했죠. 민정이도 저를 그냥 청소부 아주머니로만 봤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민정이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제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민정이가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평소보다 일찍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걸 보자마자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아, 또 여기 있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시끄럽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걸레질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좀 더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시간에 하세요. 저 야근해서 늦게 들어오는데 아침에 좀 늦잠 자면 안 돼요? 말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를 완전히 하급자 취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일찍 와서 할게요. 더 일찍이요? 그럼 더 시끄럽잖아요. 아예 다른 날에 하든지 제가 없을 때 하세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청소를 언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기 기준에 맞춰서 건물 전체 스케줄을 바꾸라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더 지켜보고 싶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앞을 청소하고 있는데 민정이가 친구와 함께 나타났어요. 어머, 민정아. 여기 청소부 할머니 매일 보는 것 같은데? 아, 맞아. 맨날 여기 있어. 진짜 짜증나. 비싼 돈 내고 사는데 이런 거 보면 기분 나빠진다니까. 친구 앞에서 저를 마치 물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요. 그러게. 요즘 이런 곳에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야. 보기도 안 좋고. 맞아.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견뎌보기로 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째려보거나 제가 청소하는 곳을 지나갈 때 일부러 큰 소리로 한숨을 쉬거나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저를 가리키면서 험담하거나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정말 참기 힘들어졌어요. 특히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민정이가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아줌마,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봐요, 여기.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정말 미세한 물때였어요. 사실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충분히 깨끗한 상태였어요. 제가 다시 닦아드릴게요. 다시 닦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하세요. 돈 받고 일하는 건데 대충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정말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런 고급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허름하면 건물 이미지도 안 좋잖아요. 제가 입고 있던 건 평범한 청소복이었어요.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옷이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라는 거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준호가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생각에 더 충격이었어요. 사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청소일이 본업이 아니에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 오피스텔 청소를 맡고 있는데 가끔 직접 나와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준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예 정기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다음 달부터는 민정이의 행동이 더욱 심해졌어요.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복도에 물을 흘렸어요. 걸레를 빨 때 실수로 몇 방울 떨어뜨린 건데 바로 닦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민정이가 나타나서는 야, 아줌마, 여기 물 흘렸잖아요. 정말 크게 소리쳤어요. 복도 전체에 들릴 정도로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닦을게요. 지금 닦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심하라고요. 혹시 제가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제 앞에서 말이에요. 여보세요? 24층 2404호 박민정인데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물을 흘리고 다니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요. 좀 주의시켜 주세요. 전화를 끊고는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이런 일 또 생기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컴플레인 넣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준호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냥 제 말로는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민정이가 누군가와 함께 나타났어요. 남자였는데 준호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오늘 밤샘 회의라니까. 준호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어. 걱정 마. 그런데 여기 청소부 할머니는 뭐야? 매일 보이는데? 그 남자가 저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아,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혹시 준호 어머니 아니야? 아니야. 청소부라니까. 준호 어머니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그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남자가 나오는 것도 봤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준호와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와. 그것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준호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민정이 부모님이랑 식사 자리 가져요. 정식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 좋은 일이네. 민정이가 어머니 직업 때문에 좀 걱정한다고 하던데. 혹시 그날은 청소일 잠시 쉬실 수 있어요? 왜? 그냥. 민정이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시다 보니까요. 어머니가 청소일 하신다는 걸 알면 좀 그럴까 봐서요. 준호도 민정이한테 넘어간 거였어요. 제 직업을 숨기라는 거였으니까요. 준호야, 청소일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니?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민정이 부모님이 워낙 까다로우시다고 해서 그냥 한 번만이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 아들마저 민정이 편에 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주말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평소보다 좀 늦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민정이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술에 취해 있었어요. 야, 민정아. 여기 청소부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일해? 아, 맨날 여기 있어. 진짜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는 아줌마, 여기 좀 치워줘요. 우리가 흘렸어. 바닥에 술을 일부러 쏟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좀 닦아줘요.
우리가 좀 더럽혔거든. 정말 황당했어요. 일부러 더럽히고는 치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민정이는 말리기는커녕 같이 웃고 있었어요. 언니들, 너무 심하게 하지 마요. 그래도 일하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말리는 것 같았지만 진심이 아닌 건 뻔히 보였어요. 오히려 친구들을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뭐가 심해?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 우리가 일거리 만들어주는 거야. 결국 저는 그들이 일부러 흘린 술과 더러운 화장실을 치워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친구들은 계속 저를 구경하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민정아, 너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 될 분도 비슷한 일 하시거든. 정말? 그럼 너 시집 가서도 편하겠다. 그렇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준호와는 결혼하겠다고?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지만 참았어요. 더 참아야 했어요. 아직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 주 드디어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참석했죠. 민정이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분이. 아, 우리 어머니세요. 인사드려요. 민정이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거죠.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제 정체를 모르는 상황이었죠. 여전히 저를 그냥 청소이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정이 부모님도 오셨는데 역시 제 직업을 듣고는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아, 청소. 일을 하시는군요. 네, 오래 해왔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힘들죠. 딱 그 정도 반응이었어요. 별로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민정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정이 아버지가 준호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준호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정이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평소에 어머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해심이 많으셔서요. 그래도 세대 차이도 있고 특히 생활 수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직설적이더라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민정이가 돌아온 후에도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민정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어색하게 웃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식사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 민정이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죠? 민정이도 많이 긴장했나 봐요. 준호야, 너는 민정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정말 좋은 애니? 당연하죠. 제가 직접 만나보고 결정한 거잖아요. 준호는 민정이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진짜 민정이를 보고 생긴 건지, 민정이가 보여준 가면을 보고 생긴 건지 의문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민정이의 행동이 또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예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저를 깔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청소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왜? 그냥. 준호랑 결혼하면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 텐데 밖에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겉으로는 효도하겠다는 말 같았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제가 청소일하는 게 창피하니까 그만두라는 거였죠. 나는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준호도 충분히 벌어오니까.
준호 돈으로 살고 싶지 않아.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도 이제 좀 쉬셔야죠. 계속 돌려서 말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였어요. 제 일이 부끄럽다는 거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제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순자 씨? 돌아보니까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네, 저인데요. 아, 맞네요. 저 황지영이에요. 혹시 박민정 씨 아세요? 민정이를 안다고? 갑자기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어요. 네, 알죠. 왜요? 아, 그분 여기 사신다고 해서 저랑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거든요. 같이 일했다고요? 네.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요. 그런데 요즘 연락이 안 되어서 혹시 몇 호에 사시는지 아세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정이가 대학 시절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건지 2404호에 살아요. 그런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셨는데요? 그 순간 지영이라는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아, 그냥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요. 서빙이랑 그런 거요. 말을 흐리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한테 전해드릴까요? 지영 씨가 찾아왔다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혹시 민정 씨가 결혼 준비 중이라는 거 아세요? 결혼요? 정말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놀란 건지 아니면 연기인 건지. 네, 다음 달에 결혼해요. 아, 그렇군요. 잘 됐네요. 그러면서도 표정이 좀 복잡해 보였어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혹시 민정 씨한테는 제가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해주세요. 정말 이상한 부탁이었어요. 왜 자신이 왔다는 걸 말하지 말라는 건지. 그날 밤 저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민정이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민정아,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많이 했니? 아르바이트요? 그냥 일반적인 것들 했죠. 카페, 편의점. 그런 거요. 서빙 일도 했어? 순간 민정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서빙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젊은 애들 아르바이트 많이 한다잖아. 아, 네, 한두 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왜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정이가 집에서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집에 이상한 여자가 와서 그때 민정이 집 문이 열리면서 지영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민정아, 도망가지 마. 지영아, 제발. 여기서는 안 돼. 왜 안 돼? 부끄러워.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지. 무슨 일인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박민정. 너 지금 결혼한다며? 그 남자가 너 정체 알아? 지영아, 제발 조용히 해줘. 우리 얘기는 나중에. 나중에? 언제 나중에? 너 나 피하려고 연락처까지 바꿨잖아. 그때 지영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 여자 정체 아세요? 무슨 소리야? 이 여자 대학교 다닐 때 술집에서 일했어요. 그것도 그냥 서빙이 아니라
지영아, 입 닥쳐. 민정이가 소리쳤지만 지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술집에서 손님들이랑 같이 나가고 마사지 가게에서도 일했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마사지가 아니라. 그만해. 민정이가 지영이한테 달려들려고 했지만 지영이가 피하면서 계속 말했어요. 4년 동안이나 그런 일 했으면서 지금 와서 순진한 척해? 결혼한다고? 그 남자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정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아주머니, 이 여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었어요. 지영아,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왜 이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혼자만 잘 살려고 나버리고 도망갔잖아. 둘이 고성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복도에 다른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민정아, 너 그때 나한테 빌린 돈 아직도 안 갚았지? 500만 원. 그 돈은 뭐? 까먹었어? 너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좋은 옷 사고 했잖아. 지영아, 제발. 여기서는 뭐? 부끄러워? 그럼 애초에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지영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아주머니. 이 여자가 그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정이가 정말 그런 곳에서 일했던 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우리가 같이 일했던 가게 명함이에요. 여기 전화해 보시면 다 나와요. 지영이가 명함을 제게 건네주려고 했지만 민정이가 빼앗으려고 했어요. 지영아, 제발. 제발은 무슨. 너 나 배신하고 혼자만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제발은. 결국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 명함을 주워들었어요. 사랑방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쪽에는 정말 의심스러운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민정이. 제가 민정이를 불렀을 때 민정이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너는 뭐야?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저도 살아야 했잖아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보다도 그런 과거를 숨기고 준호를 속였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준호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헤어지자고 할 거잖아요. 당연히 헤어져야지. 그런 걸 숨기고 결혼할 생각이었어? 어머님, 제발. 준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저 정말 준호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하면서 속이는 거야? 그때 지영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 여자가 사랑하는 건 준호가 아니라 준호 돈이에요. 뭐라고? 이 여자 준호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은 짓 했어요. 돈 많은 남자들 꼬셔서 돈 뜯어내고 질리면 버리고 그런 걸 몇 번이나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민정아, 이게 정말이야? 아니에요. 지영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럼 내가 증거 보여줄까? 지영이가 다시 핸드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이 여자가 그때 다른 남자들한테 보낸 메시지들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에요. 메시지들을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민정이가 여러 남자들한테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 평생 함께하자. 그런 말들을요. 그리고 이 여자 지금도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 준호랑 결혼 준비하면서도 딴 남자랑 호텔 가고. 아주머니, 며칠 전에 이 오피스텔에서 남자랑 같이 들어가는 거 못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억났어요.
며칠 전에 민정이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민정아, 그것도 정말이야? 어머님, 저는 민정이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들통난 거였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준호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민정아, 너는 왜 여기 있어? 준호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제가 준호를 부르려는 순간 지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가 준호예요? 와, 진짜 잘생겼네. 민정아, 너 이번에는 정말 대박 쳤구나. 지영아, 제발. 제발은 무슨. 준호 씨, 민정이 정체아세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정체?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 대학교 때 술집에서. 지영아. 민정이가 지영이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술집에서 뭘 했다고요? 준호가 물었어요. 그냥 술집이 아니라 남자들이랑 같이 나가고 마사지 가게에서도 일하고 그런 곳에서 4년 동안 일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민정아, 이게 정말이야? 준호야, 내 말 좀 들어봐. 정말이냐고. 준호가 소리쳤어요. 평소에 온순한 준호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준호야,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학비도 없고. 학비? 학비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너 떠날 거잖아. 당연히 떠나지. 그런 걸 숨기고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그때 지영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준호 씨, 그것만 아니에요. 이 여자 지금도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 며칠 전에도 여기서 다른 남자랑 같이 들어가는 거 봤어요. 밤새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준호가 민정이를 쳐다봤어요.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민정아, 그것도 정말이야? 준호야, 그건 정말이냐고. 저도 모르게 다른 남자랑 잤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이 어딨어. 지금까지 나 속이고 살았잖아.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요. 민정아, 너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어머님,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청소부라고 깔보고 그러면서 준호와는 결혼하겠다고?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어머니한테 뭘 했다고요? 이 애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알아? 그냥 더러운 청소부 할머니로만 봤어. 밀치고 무시하고 관리사무소에 컴플레인까지 넣고. 준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민정아, 정말이야? 준호야, 그때는 몰랐어. 어머님이 시어머니인 줄. 몰랐으면 그렇게 해도 돼. 나이 많은 분한테 함부로 해도 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뭐야? 너 지금까지 나 완전히 속이고 산 거잖아. 준호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영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준호 씨, 그리고 이 여자 지금도 빚 있어요. 나한테 500만 원 빌린 것도 안 갚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 빌린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빚? 네. 명품 사려고, 좋은 옷 사려고 여기저기서 돈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준호 씨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죠. 준호가 민정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민정아, 정말이야? 빚도 있어? 준호야. 그건 결혼하면 갚을 생각이었어. 내 돈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같이? 너 혼자 만든 빚을 우리가 같이 갚자고? 준호가 완전히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준호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무슨 기회? 지금까지 나 속인 게 한두 가지야? 그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정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어머님,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으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청소이라는 사람이 맞아. 하지만 그게 내 본업은 아니야. 민정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대한건설 회장이야. 네. 민정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한건설. 그 큰 회사 말씀이세요? 그래. 연 매출 500억 규모의 건설회사. 그 회사 회장이 바로 나야. 민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내가 왜 청소 일을 했는지 궁금하지?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어서였어. 그럼, 그래. 나는 백만장자야.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그 청소부 할머니가 민정이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몰랐으면 뭐야? 알았으면 잘해줄 생각이었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너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애야. 부자면 잘해주고 가난하면 무시하고. 준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대한건설 회장이세요? 그래. 너도 몰랐지? 나는 내가 민정이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했어. 그래서 일부러 숨긴 거야. 그럼 저희 집이 우리 집? 압구정동 300평 펜트하우스야. 그리고 제주도에 별장, 강원도에 콘도도 있고. 민정이가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부자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했다고? 저 정말 반성해요. 다시는이 어딨어.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민정아, 우리 결혼 취소하자. 준호야, 나 이런 사람이랑 결혼 못해. 과거를 숨기고 다른 남자랑 만나고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준호야,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이미 다 줬어. 그런데 내가 다 버렸잖아. 준호가 돌아서서 가려고 했어요. 준호야. 민정이가 준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준호는 뿌리치고 갔어요. 그리고 저도 민정이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민정아, 어머님,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어떤 일을 하든 얼마를 벌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사랑한다고 하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야.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내 진짜 모습으로. 그리고 저는 지영이한테도 말했어요. 지영 씨도 이제 그만하세요. 복수는 여기서 끝. 네, 알겠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각자 길 가세요. 그렇게 그날 밤이 끝났어요. 그 다음 날 준호가 저한테 와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정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괜찮아. 너도 속은 거니까. 어머니가 왜 정체를 숨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어머니, 그런데 정말 대한건설 회장이세요? 그래. 너 아버지가 세운 회사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물려받았어. 그럼 제가 재벌 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자만하지 마. 돈이 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네, 알겠어요.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여전히 겸손해요. 민정이는 그 후로 연락이 왔어요. 계속 사과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준호도 완전히 마음을 돌린 상태였고요. 몇 달 후에 들은 얘기로는 민정이가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아마 빚 때문일 거예요. 지영이가 말한 대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1년 후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만나봤는데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더라고요. 준호 직업도 모르고 만났고 준호가 재벌 아들인 것도 나중에 알았대요. 그런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 돈 많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정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은 그 아이와 준호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손자도 하나 생겼고요. 며느리는 저를 정말 친엄마처럼 대해줘요.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민정이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면 어땠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사람은 정말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얼마를 벌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든 무엇을 가졌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민정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면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야 진짜 사랑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누가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겪은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가끔 청소 일을 해요. 물론 회사 일이 더 바쁘지만 그래도 가끔 나와서 직접 확인해 봐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회사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준호는 지금 회사 일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임원으로 앉힌 건 아니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어요. 그래야 진짜 경영자가 될 수 있거든요. 며느리도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경영학과 나왔는데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착해요.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줘요. 손자도 정말 예뻐요.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어줘요. 이 아이가 크면 어떤 사람이 될까 궁금해요. 부모를 닮아서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가끔 민정이 생각도 나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그래도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기회는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누구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대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세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사랑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진짜 자신이 되세요. 가식과 거짓을 버리고 진짜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그럴 때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